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귀한 건강으로 마음 다해 응원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해외 논문부터 국내 전문의들의 조언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며 정말 까다롭게 검증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가족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시중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기 위해 밤을 새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여행,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폐를 일컬어 오장육부의 화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화계란 임금님이 행차할 때 멀리 위를 가려주는 화려한 덮개를 말하는데요. 폐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른 장기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지요.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옥상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 전체에 비가 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폐가 건강해야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옛 조상들의 지혜는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숨이 차거나 기운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인 천기를 받아들여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기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 기록에 따르면 폐는 기를 주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이것을 걸러내고 배분하는 사령관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라는 장기는 참으로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건조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지요. 마치 가물어 갈라진 논바닥에서는 벼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폐가 건조해지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찰하고 잔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폐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폐는 우리 몸의 방어막인 피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라고 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가르칩니다. 피부가 거칠고 윤기가 없다면 그것은 폐 기운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평소 아토피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폐의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감정도 폐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너무 깊은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많아지면 실제로 폐의 호흡 기능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으면 숨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관리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폐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폐 기운이 충만하면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맑지만 폐가 약해지면 소리가 가늘어지고 쉽게 쉽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코 상태입니다. 코는 폐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른다면 폐가 외부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엄지손가락 아래의 살집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이 부위는 폐의 상태를 반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색이 푸르거나 핏기가 너무 없다면 폐가 지쳐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폐를 살리는 동의보감의 비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는 점입니다. 찬물은 폐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폐는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가급적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음식 중에서는 하얀색을 띠는 식품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행설에 따르면 하얀색은 폐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도라지나 무, 그리고 연근과 같은 식재료들은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도와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합니다. 쓴맛이 강하다면 꿀에 재워 드시는 것도 좋은데 꿀 역시 폐를 윤택하게 만드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이자 기관지 치료제로 불렸습니다. 물을 채 썰어즙을 내어 마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폐식품입니다.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가래를 줄여주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지요. 배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꿀과 도라지를 넣어 쪄 먹는 배숙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약입니다. 오미자차도 추천해드립니다. 오미자의 5가지 맛 중 신맛은 흩어지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땀이 많고 숨이 가쁜 분들에게 오미자는 폐의 기운을 수렴하여 기력을 보강해주는 보약입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대개 얕은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폐의 깊은 곳까지 신선한 공기를 전달하려면 복식 호흡이 필수입니다. 배를 불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런 깊은 호흡은 폐포 구석구석 쌓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맑은 산소를 채워줍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명상하듯 호흡하는 습관이 폐를 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폐를 깨우는 간단한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쇄골 아랫속 들어간 중부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문질러주면 막혔던 숨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입니다. 또한 손목 안쪽 주름에 위치한 태연혈을 자극해보세요. 태연혈은 폐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고 맥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하시다가 틈틈이 눌러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들 폐 건강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작은 실천이 폐에는 큰 선물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산세베리아나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은 밤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줍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에서 폐는 비로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운동은 폐의 근육인 횡격막을 단련시킵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폐활량을 늘려주지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운동을 피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하품도 사실은 폐를 보호하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폐가 지쳤을 때 신선한 공기를 한꺼번에 들이마시려는 작용이지요. 하품이 날 때는 참지 말고 크게 하십시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다고요. 폐는 우리 몸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는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이 맑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 폐가 맑아야 만병이 침범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며 느낀 점은 폐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멀리하고 맑은 공기를 찾아가며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폐는 반드시 그에 보답하는 활기찬 숨결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따뜻한 도라지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의 폐가 맑은 숲속의 공기처럼 늘 싱그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내 몸에 쏟는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폐를 다스리는 깊이 있는 지혜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폐와 연결된 오장육부의 비밀과 더욱 구체적인 약선 요리법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폐와 다른 장기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지 그 신비로운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나무의 기운인 간을 적절히 제어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폐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약해지면 간에도 영향을 주어 근육이 떨리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특히 폐와 대장은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둘을 표리관계라고 부르는데 폐가 숨을 잘 쉬어야 대장도 연동운동을 활발히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법입니다.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호흡이 너무 가쁘거나 얕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깊은 복식 호흡으로 폐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대장의 움직임이 좋아져 속이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폐 건강을 망치는 주범인 화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위로 치솟는 열기가 생기는데 이 뜨거운 기운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폐를 바짝 말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권의 건강 서적을 뒤져보아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심장의 열을 내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화를 가라앉히면 폐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며 본연의 정화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등 두드리기입니다. 등 뒤에는 폐의 기운이 지나가는 통로인 폐유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면 폐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아서 위에서 아래로 등을 쳐주면 폐에 쌓인 가래 배출을 돕고 폐포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아이들이 기침할 때 등을 쓸어내려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과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셈이지요. 이제 폐를 위한 특별한 약선 요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흰파브리를 이용한 총백탕입니다. 파의 흰 부분은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이 있어 폐의 막힌 기운을 발산시키고 찬 기운을 몰아냅니다. 갑자기 으슬으슬 춥고 코막힘이 시작될 때 팥뿌리와 생강을 넣고 달여 드시면 땀이 살짝 나면서 폐의 문이 열립니다. 약을 드시기 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부터 활용해 보세요. 더불어 마를 활용한 식단을 추천합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폐를 윤택하게 적셔주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폐가 건조해져서 발생하는 마른 기침에는 마를 갈아 드시는 것이 보약입니다. 많은 분이 효과를 보셨다는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보면 꾸준한 마 섭취가 만성기관지염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까지 도와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밤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지는 않나요? 입호흡은 폐 건강의 적입니다. 코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먼지를 걸러내지만 입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폐로 바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코 주변 영양혈을 지압해주면 코가 뻥 뚫려 밤새 폐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폐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너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물입니다. 갑작스러운 냉기는 폐를 수축시키고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천식이나 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몸 안에 습한 기운을 만들어 폐의 공기 주머니를 무겁게 만듭니다. 담백한 채소 위주의 식단이 폐를 가볍고 맑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을 보면 폐는 계절 중 가을과 대응한다는 나옵니다. 가을의 건조한 기운은 폐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습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며 대본을 10번도 넘게 고쳤었습니다. 그만큼 폐는 우리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숨이 멎으면 생명도 멈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제 폐 기운을 돋우는 생활 운동인 흉곽 확장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팔을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최대한 활짝 펴보세요.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폐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가슴을 펴는 동작만으로도 폐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굽은 어깨는 폐를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니 수시로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십시오. 또한 패는 소리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낭독을 하는 행위는 폐 기능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부르고 나면 폐활량이 늘어나 기운이 샘솟을 겁니다. 한방에서는 폐 건강을 위해 금기해야 할 행동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꼽기도 합니다. 적당한 활동은 폐 기운을 순환시키지만 너무 오래 누워만 있으면 기가 정체되어 폐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은 필요하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폐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나무가 많은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은 폐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보약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에도 폐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은행을 데워서 날 정도 구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은 폐에 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천식을 다스리는데 예로부터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하루 콘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지혜로운 섭취가 필요합니다. 폐의 건강은 곧 목소리의 품격으로 나타납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는 폐의 기운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폐를 잘 보살피는 것은 곧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폐가 건강해야 온몸이 산다는 말은 곧 호흡이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선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평범한 과정이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의 신비인지 느껴지시나요? 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장기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담배는 멀리 하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권합니다. 나쁜 공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폐질환이 유전이라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유전적인 요인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이 지침들이 선생님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폐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 뒤의 대추혈 부위가 차가워지면 폐로 바로 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환절기에는 가벼운 스카프로 목과 등을 보호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관절이 아픈 증상도 알고 보면 폐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가 전신의 수액 대사를 주관하기 때문이지요. 전신 건강의 열쇠가 폐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선생님들 폐는 소유주인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과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서 폐가 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대본의 두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며 더 깊은 결론으로 향해 가고자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한 최종적인 비방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마지막 수칙들을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풀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선생님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정성을 가득 담아 폐를 살리는 완벽한 마무리 전략을 공개할 테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대본의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며 폐 건강을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비책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십 권의 서적과 보도자료를 뒤져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내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들 폐 건강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혈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등에 위치한 태충혈입니다. 이곳은 간의 혈자리지만 기의 순환을 도와 폐에 쌓인 탁한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데 탁월합니다. 폐와 간은 서로를 견제하며 돕는 관계이기에 태충혈을 자극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평소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매일 저녁 발등을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한 폐 건강은
수면의 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우리 몸의 기운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야 폐의 세포들도 비로소 휴식을 얻습니다. 잠들기 전 방 안의 공기를 한번 환기해주고 가습기로 적정 습도를 맞추는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비 오기 전날 무릎이 시큰해서 잠 못 이루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밤새 폐가 편안하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검은 콩이나 검은 깨 같은 플렉푸드도 폐에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폐의 기운이 아래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폐 건강은 어느 한 장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완성됩니다. 골고루 먹고 깊게 숨쉬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말하는 최고의 불로장생법입니다. 실제로 폐가 건강한 분들은 안색이 맑고 투명하며 피부에 윤기가 흐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진정한 미용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폐 정화체조를 하나 더 추천해 드릴게요. 양손을 가볍게 쥐고 가슴 중앙 부인 단중혈 주변을 톡톡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폐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두드리면 폐 속의 나쁜 공기가 더 잘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훌륭한 건강법이 되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실천해 보시길 거합니다. 선생님들 폐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의식하지 않을 때도 묵묵히 숨을 불어넣어 주지요. 그런 고마운 폐를 위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극적인 연기는 멀리해 주십시오.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도 폐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선생님들의 폐를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 온습도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미리 데워지면 기관지의 경련을 막고 천식이나 만성기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폐는 오장육부의 화계, 즉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지붕입니다. 지붕이 튼튼해야 집안의 모든 가구와 식구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본을 10번도 넘게 고쳤었던 제 진심이 선생님들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도라지차 마시기나 깊은 복식 호흡, 그리고 혈자리 지압법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항상 곁에서 선생님들의 건강한 웃음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숨쉬기 힘들어 하시거나 기운이 없으신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선생님의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폐가 늘 맑은 숲속의 공기처럼 싱그럽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정성스럽고 깊이 있는 동의보감의 지혜를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숨결이 선생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